안녕하세요. 현지자유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결혼하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기혼자니까 나만 당할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투동자 채널 초기부터 저는 맞벌이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 맞벌이를 한다면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제 채널의 시청자가 45세 이상이 많아요. 45세 이상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하가 한 35% 정도,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 30대 시청자들 중에는 혹은 40대여도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77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4%인 750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인연이 닿지 않는다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1인 가구인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경제적 자유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식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제 계산을 해요. 그거를 계산하는 구성 요소는 얼마나 내가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 여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명이죠. 내가 남은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개별 팩터로 놓고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투동자 가계부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시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어떻게 되고 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이거로 투자를 했을 때 자신의 나이를 넣고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유지를 하겠다, 불임 연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넣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남은 기대 여명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죠. 내가 죽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을 남겨놓고 죽는다라는 계산을 하는데, 이 기대 여명의 계산은 통계청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 생명표에 나온 기대 여명 플러스 한 5년 정도를 계산에 넣었어요. 그 통계에 맞게끔 내가 수명이 다 하지 않더라도 한 5년 정도는 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 만약에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그보다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자산이 충분히 이렇게 있고 이 기울기 값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산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만 한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산이 모자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노동 없이 수익이 지출을 넘어선 상태를 만들고 이거를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1인 가구도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자유 달성 가능성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며칠 전에 나왔어요. 12월 12일 날 나왔는데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까 팩터에서 봤듯이 1인 가구가 가진 소득과 소비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1인 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은, 저도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랬었는데 1인 가구 중에 84%는 연 5천만 원을 못 벌어요.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평균값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소득 분위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포진하고 있나 이런 거를 계산한 건데, 1인 가구 중에 84%는 연 5천만 원을 못 벌고 이거는 월 4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수령으로 따지면은 356만 원 정도가 돼요. 이 통계 자료가 가계복지금융조사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복지통계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감사하게도 세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 세전일 거예요. 그래서 실수령 356만 원을 못 버는 1인 가구가 84% 정도 된다. 그리고 평균값과 근접한 연 3천만 원 미만 소득 1인 가구는 61.3%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면은 61.3%가 3천만 원도 못 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1인 가구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초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49세 미만 1인 가구가 전체의 49.5%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청년층에 가까운 세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 3천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은 월 250만 원이고 실수령으로는 2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령 225만 원 정도가 1인 가구의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령 값은 이 사람인 연봉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225만 3천 원이다 이렇게 팩터를 하나 넣었어요. 넣고 혼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가계복지금융조사의 통계 자료를 따로 가져왔는데 이 맞벌이 부부의 소득 중앙값으로 결정을 했어요. 소득 중앙값은 6,963만 원입니다. 근데 6,963만 원을 만약에 연봉으로 받는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사실 실수령액은 479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3,48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령액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481만 5천 원을 두 명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수령이 258만 원 정도가 되고 이 둘의 실수령액을 합치면은 5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516만 원 정도가 되니까 479만 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은 516만 원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이 지출인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평균값이 155만 1천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26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지출액을 이제 막 찾아보면은 너무 평균이 높아요. 막 500만 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번 연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노동 원가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월 25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아이에 들어간 그런 비용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지 않고 봤을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액을 넣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출은 264만 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산인데 순자산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순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굴려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보면 1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6,800이고 금융부채는 2,80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순자산을 구하려면 이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두 개를 빼고 전체 가구도 금융자산이 1억 2,500인데 금융부채는 6,600이다. 그래서 이 두 값의 차이가 순자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인 가구의 자산은 3,100만 원, 혼인 가구의 맞벌이 가구의 자산은 한 5,800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팩터로 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해서 1인 가구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값은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1인 가구에 대한 값을 미리 넣어놨고 혼인 가구에 대한 값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보면은 실수령액이 225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은 155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은 이 지출이 노동의 비용인지 노동의 원가인지 이런 거를 가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노동 비용은 내가 월급을 얻는데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간다든지 직장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뭐 옷을 사 입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동 비용으로 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노동 원가는 어떠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제가 뭐 먹거나 집에서 자거나 놀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노동 원가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따로 뺍니다. 따로 빼는데 지금은 뭐 그런 디테일한 거를 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20%는 노동 비용으로 쓰고 80%는 노동 원가로 쓴다. 뭐 이러한 가정을 좀 했어요. 이러한 분들은 이제 투자금으로 70만 원 정도의 잉여현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 잉여현금을 투자를 하는데 적금 환산 수익률로 8% 정도 되는 거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산도 3,1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 적금 환산 수익률 8%는 지금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지금 8%짜리 적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예금 전환하면 한 3.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파킹 통장 수준인데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금융자산하고 투자금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금융자산을 굴리기 전까지는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좀 하는 거죠. 가정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갖고 있는 목돈으로 예금 환산 수익률 세전 8%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세후 6.7% 정도 되는 그러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 지수 투자하면은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팩터를 넣고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현재 나이 40세,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경제적 자유를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3% 넣어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10년 후에 노동이 없이 금융자산으로만 생활을 한다면은
한 7년 정도 금액을 사용하고 8년 만에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혼인 가구를 한번 볼게요. 맞벌이 가구를 보면은 1인 가구와 똑같이 팩터들을 넣었어요. 넣는데 그나마 상황은 좀 낫죠. 한 17년 정도에 마이너스 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7년 정도를 버틸 수 있지만 이러한 맞벌이 가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투동자 연구소를 처음 만들 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평범한 직장인도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내 수입에 맞는 소비 금액을 잘 정하고 이런 수익률 같은 거를 이제 끌어올려서 이 정도만 하면은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런 얘기를 강조하려고 이 채널을 만든 거였는데 아무튼 혼인 가구가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없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을 한 15년 정도로 늘리면은 아직도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한 17년 정도로 늘리면은 17년 정도로 늘리면은 기대여명에 딱 맞춰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년보다 더 늘려서 한 20년 정도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우상향한 거를 볼 수 있죠. 약간 여기 이 구간에서 정체가 되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는 돈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한 15억 정도 갖고 있으니까. 물론 20년 뒤에 15억은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떨어지겠지만 아마 여생 동안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세인 가정이 20년 동안이면은 대략적으로 은퇴 시기와 맞물리는 그 정도 기간이죠. 예. 물론 저는 10년을 좀 추천을 하지만 뭐 이게 여의치 않다면은 뭐 20년 정도를 해도 노후 준비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근데 1인 가구는 만약에 20년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모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간신히 남은 기대 여명에 맞는 그 정도 돈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때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뭐 돈이 없으면은 뭐 수급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40년 동안 한다면은 약간 플랫하게 나오는데 그래봤자 기대 여명은 9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좀 결과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만약에 한 20년으로 맞춰 놓고서 이 노동 실수령액을 한 300만 원 정도로 맞춘다 하면은 1인 가구여도 300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고 3천만 원 정도를 잘 굴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 20년 동안 자산을 모아서 이제 여생을 보내는데 충분히 쓸 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가정도 경제적 자유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수입에 비례해서 지출을 잘 하게 되면은 저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비교를 해봐서 알겠지만 확실히 1인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훨씬 높고 지금 저 수입이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거니까 훨씬 미래는 밝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예,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은 중간에 뭐 육아휴직 쓰고 하느냐고 자산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둘이 계획을 잘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1인 가구보다는 훨씬 높아요. 훨씬 높고 1인 가구지만 이제 수입의 절반 정도가 투자 가능하면은 아까 봤듯이 조금 희망은 있습니다. 예, 희망은 있지만 조금 어렵기는 하겠죠. 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높기 때문이에요. 둘이 같이 살면은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완전히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 원가가 절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사실 결혼 바이럴 영상이에요. 예.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확률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좋은 팀원을 만나는 겁니다. 예. 좋은 팀원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꾸려나가는 게 저는 내년에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지 뭐 S&P 500이 얼마나 오를지 이러한 점쟁이들 말에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투자를 먼저 하고 어떤 투잡을 먼저 막 이런 거를 알아보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반려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한 가정을 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간다. 뭐 이런 게 저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영상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지 또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런 건 좀 인기가 없어요. 예, 인기가 없어가지고 멤버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욕구를 좀 채우는데 아무튼 오늘은 1인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경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확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리고 정말 맞벌이 부부의 확률이 높은지 제가 맞벌이 부부니까 영상이 조금 반응이 좋다면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희망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